좋은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향후 그의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북미 간의 어떤 그 대화 추진 여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현재 그 개최되어 있는데 어느 증인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통화에서 정치적인 대가성을 가지고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눴다 하는 증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탄핵 이슈에 대한 증거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 그 전화 통화에는 어떤 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이 지금 의회에 제출이 돼 있고 실제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사항을 거기다가 녹취록에 그걸 남겼을 리도 없고 하여간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 그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당신한테 직접 그런 의도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노라고 다 답변을 했습니다. 하여간 민주당에서는 탄핵 이슈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과 가깝게는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탄핵 이슈를 끌고 트럼프 대통령 요건을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이런 사안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탄핵 이슈가 불거지면서 트럼프 쪽에서 지금 서명할 수 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나왔다가 이제 장이 살아나고 이러니까 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합의에는 근접을 했는데 서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복잡한 정치적인 셈법이 있다고 생각을. 가령 탄핵 이슈가 불거지면 그는 그 어떤 또 다른 탄핵 이슈를 덮을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그는 찾고 있고 그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를 이제 탄핵이 심해지면 미중 간의 무역 합의를 다시 깨고 그 다음에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에서도 어떤 외부 이슈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다 하는 또 다른 좋은 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트럼프 탄핵권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이슈 중에 미중 간 무역 합의 지연되더라도 12월 15일 관세는 연기가 될 것이다 하고 시장 이슈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차이나 SCMP에서 보도한 내용 미중 간 중국과 무역 합의 지연되더라도 12월 15일 관세는 연기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래서 4일 만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하고 이 사항을 좀 자세히 볼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필요시 보복하겠다 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은 상승에 무게를 두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 공급 및 국채 매입 재개에 따른 것으로 뉴욕 증시 강한 저항력이 이게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제 합의가 근접해 있다 하지만 딜을 체결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딜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게 마치 저한테는 탄핵 이슈가 잠잠할 때까지는 이 무역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IHS 마켓이 발표한 11월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52.2로 2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6.8로 95.7보다는 그래서 다음 주에 뉴욕 증시는 이런저런 지수 호조에 따라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S&P 500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요게 이제 거의 월봉인데요. 지금 한 달 사이로 지금 3,000을 강하게 뚫으면서 3,11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채권 매입하고 유동성 공급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트럼프한테 추가적으로 부양할 만한 부양하겠다는 어떤 카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잘 가니까 지금 이슈가 만약에 중국 이슈마저도 그가 그냥 소극적으로 합의를 한다던가 하면
이게 이제 뭐 온통 시장 이슈가 거의 탄핵으로 뭐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속적으로 미중 간의 합의의 매파 발언들, 지난번에 뭐 나바로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좀 문제가 되고, 이때 이제 시장에서 뭐 여러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서명을 할 것이다. 오하이오주나 뭐 이쪽에 가서 시진핑과 사인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해서 이제 환율이 떨어졌죠. 즉 우리나라 원화자산 20원대에서 1180원대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돈이 우리나라가 조금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고요. 우리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란이 생겼습니다. 1150원대에서 저항이 생기고 뭐 잘 되겠어. 뭐 근본적으로 패권 전쟁이고, 그리고 트럼프의 행보가 최근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중 간의 합의는 당분간 힘들 것 같아 하면서 환율이 많이 올라.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요. 이게 의미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3.5%까지 뭐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했다가 하단부 1.5% 이하로 떨어지고 지금 2%대에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이 의미는 미국의 성장률이 2%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미국의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보통 2% 내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 성장률도 2% 아니고 물가 성장률도 2%를 초과하지 않은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그 단기 자금성, 그 유동성이 부족해서 지금 미국에서 그 단기 위주로 채권 매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게 이제 뭐 금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하지만 2%대가 이제 저항대로 작용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리가 단기간 뭐 2%대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음은 이제 중국 그 위안에 대해서 잠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까지 뭐 하락을 했다가 지금 많이 상승을 했어요. 7.04까지. 한때는 요때는 거의 뭐 7위안대 뽀치선이라고 그러죠. 이때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7.04까지 일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콩 사태 때문에 어떤 그 중국의 어떤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가 증가를 하면서 어떤 위안화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7%대에서는 이게 뭐 저항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7위안대 이하로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그런 이슈는 뭐 당분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증시 안정제 대책이나 뭐 유동성 공급 대책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단기적인 급락, 즉 위안화 강세는 일단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프락시 효과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환율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1150원대 초반에서 지금 118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원화 자산의 어떤 이러한 그 변동성은 우리 증시의 어떤 그 변동성을 레버리징 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런 그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변동성에서 투자에 참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잠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료가. 요게 이제 7위안대를 돌파를 하고 뭐 지지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위안화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이 시장에 이제 빚을 다시 풀어버리는 그런 유동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7위안 뽀찌 밑으로 떨어지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단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 시에 그 미국에서 중국의 어떤 조작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명시적인 문구를 1차 합의문에 뭐 적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외에 지금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데, 지금 11월 11일 연준이 미 국채 매입에 나선다고 발표한 이후에 다우존스가 이상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뭐 미중 간의 그 관세 합의가 뭐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급등한 거는 어떤 그 레포 금리의 레포 채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정부가 사주면서 하루에 500억, 700억을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2020년 봄까지 매월 600억 달러를 채권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차 대조표가 크게 확대가 되었고 이런 영향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일단 그 금융위기 당시에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뒀지만 이제는 이제 자금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해소를 하고 은행과 해치펀드를 포함한 금융업계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1차, 3차 양적 완화 때는 장기물 국채를 사들였지만 이번에는 신흥시장과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한 사실상 QE 양적 완화, 4차 양적 완화로 판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불과 2주 사이에 대폭 늘어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트럼프 트윗에 대해서 모리슨이 대답하기를 No bribery, 뇌물도 없었다. 예. no 없었다. 라틴어로 대가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no라고 얘기하니까 대가성도 없었고 뇌물도 없었고 강요도 없었다. 즉 트럼프가 이야기한 이제 어떤 탄핵 이슈의 본질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뇌물을 줬느냐 아니면 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뭐 협박을 했느냐 뭐 아니다. 그러면 이 증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 트럼프한테 직접적으로 듣거나 뭐 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가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은 뇌물도 안 받았고 강요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가성도 아니고 뇌물도 없었고 강요도 없었는데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래? 이거는 미국 그 역사를 역사 얘기까지 운운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분개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야당의 이제 낸시 펠로시나 아담 슈리프 이게 뭐 저 공화당 리더 케빈 맥캐시가 그레이트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잘 방어를 했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좀 다른 소재인데 이란에서 지금 소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so unstable 상당히 지금 이란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다. 근데 이제 이란 정부에서 어떤 그 이란 시민들이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난 굉장한 어떤 바이런스 소요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도록 인터넷을 이란 정부에서 다 끊어놨기 때문에 이란이 아주 굉장히 그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란 정부가 코징 원이 동기가 된 이러한 비극과 죽음을 전 세계가 알지 못하도록 그들은 어떤 그 정보를 완전히 뭐 차단을 하고 있다. 계속 그 이란 정부하고는 트럼프 정권 후에 뭐 핵협상을 파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란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I have been watching people making phone calls my entire life. 나는 그 내 전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거는 것을 전화를 걸 때를 이렇게 한번 지켜보았는데 My hearing is and how has been great. 근데 뭐 히어링 뭐 청각도 괜찮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전화를 할 때 어떤 그 사람을 그 워칭이라고 했는데 뭐 유심히 이렇게 뭐 그 사람을 뭐 지켜보진 않았다. 원래 그 스피커폰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전혀 엿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해서 그 뭐 어느 사람이 전화를 걸 때 특별하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근데 이제 I been tried but to no avail. 그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게. 실제로 한번 해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내용을 누가 뭐 들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대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 이건 뭐 스피커폰도 아니고 그리고 전화 걸 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들었다고 뭐 이렇게 이제 비꼬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탄핵에 대한 언론 뭐 비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아담 슈리프 이 사람이 이제 정보위원장인데 실질적으로 이 탄핵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뭐 생각을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담 슈리프의 거짓말이
날이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공화당이 미국 역사상 어떤 가장 그 불공정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 동안 어떤 공화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이다. 그리고 그 통화 녹취록도 완벽하고 어느 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압력도 없었다니까. 부패하고 부정직한 아담 슈리프를 지금 성토를 하는 뭐 그런 트위터입니다. 이것도 이제 푸념인데요. 반 뮬러 뭐 2년 동안 어떤 특별 조사를 했죠. 자기에 대한 어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4,500만 달러를 소보를 하고 텍스, 세금, 뭐 재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된 일이 없어. 이런 마녀 사냥이 어떤 지방정부 검사로 넘어갔고 지금 이제 뭐 지속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고든 소란드가 이제 EU 대사입니다.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EU, 그러니까 유럽 대사인데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청문회에 나왔는데 청문회에서 트럼프한테 뭐 확인은 못하지만 일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태인으로 알려져 있고 부동산 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됐고 그 뭐 돈으로 뭐 유럽 대사를 뭐 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 뭐 수백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 부모가 이렇게 유태인과의 트럼프와의 관계는 이제 서로 이제 공생하는 그런 구조죠. 트럼프도 유태인이 뭐 언론, 그 다음에 뭐 자본, 그 다음에 뭐 등등 해서 전 세계의 어떤 그 자본 시장을 거의 뭐 독식하는 듯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들이 이제 자본의 어떤 흐름하고 정보를 활용을 해서 미국의 어떤 금융사와 산업을 굉장히 부흥을 시켰죠. 하지만 트럼프 정책 중에 이러한 금융의 성장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갖고 이제 제조업을 무너뜨렸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변호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도너였다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 소랜드의 다소 그한테 일부 대가성을 인정을 하면서 그를 다소 불리하게 했다 이런 판단하에 이게 다 뭐 민주당이랑 짜고 하는 짓이야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케빈 맥캐시라고 이제 공화당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GOP 리더로 되어 있네요. 공화당 대표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이제 뭐 트럼프 트윗에 이제 트럼프가 리트윗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뭐 데모크라트 shame impeachment get weaker and weaker. 민주당의 이런 수치스러운 탄핵의 주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 결정적인 이야기는 아까 얘기한 유럽 대사가 You testify the aid.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너한테 어떤 지원의 대가로 조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소련도한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소랜드 엠버서더 소랜드라는 사람도 청문회에 나와서 핵심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너한테 지원에 대한 대가로 그 조사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대통령이 결코 하지 않았지. 직접 너한테 얘기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That's correct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싸움만 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현물로 돼서 뭐 오고 가거나 뭐 금덩이를 줬다던가 뭐 이런 일이 없고 통화 내용을 근거로 했다는데 그 나와 있는 현재 그 녹취록 자체도 뭐 이게 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correct, no bravery, correct, no extortion 강요도 없었다, 협박도 없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주간 이제 TV에 나온 이야기 같은데. 프레지던트 트럼프 made no demand of 프레지던트 제렌스키. 제렌스키가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Nobody push me. 어느 누구도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케이스 크로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어떤 인터넷 매체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소미아 관련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어떤 그 지소미아가 철회됐다 뭐 이런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똑같고 뭐 미국이 왜 압박을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뭐 주요 일간지에서 좀 그 의미 있는 이야기. Top artists, musicians and sports players exemption, but K-pop star do not. No exemptions for BTS from military service. BTS가 이제 군대 면제를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이거는 그 카마라 해리스 이제 그 미국 그 민주당 대선 후보예요. 대선 후보인데 이제 punked by North Korea. 북한에 의해서 펑크드 됐다. 뭐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 협상 전후 바뀐 게 북한의 어떤 그 미사일이 좀 더 정교화되고 더 많이 이제 시험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그 핵무기 수준까지 지금 완성이 됐다. 근데 과연 그 트럼프는 무엇을 하고 그가 말하는 뭐 중거리 미사일 테스트 핵실험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다. 지금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조 바이든도 남한을 배제하고 북한 김정은과 이 독재자들하고 너무 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탄핵 이슈 때문에 미중 간에 뭐 어떤 북미 간의 어떤 회의가 정상회의 일정이 지금 상당히 모호하게 이야기되고 있고 지금 북한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두 군데를 김정은이 뭐 순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고 자생 경제의 주요한 뭐 파트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뭐 지속적으로 경제 건설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스코리아 사이드 북한이 최근에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한다는 그런 그 발표와 관련해서 뭐 협상 테이블에 다시 돌아가기에 뭐 연합훈련 중단이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든 미국과 어떤 그 연합훈련을 멈추거나 스탑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북한이 다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 이제 뭐 North Korea snob Trump says he hasn't on a new summit to brag about.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 자기네한테 한 뭐 정상회의 회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랑질하려고 한 것이고 어떤 새로운 셈법 없이 계속 자랑질하려고 만난다고 하면 북한은 그 만남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see you soon, 곧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북한에서 나온 첫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CNN 기사인데요. North Korea had meetings with the US a day after President Trump tweet a message to countries later Sunday saying see you. 더 이상 어떤 그 미국과의 만남에는 관심이 없다. 이제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ee you soon 이렇게 얘기했죠. 곧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미국과 뭐 만남은 뭐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뭐 자랑질하는 그런 세리머니식의 만남은 지금 급한 게 이제 북미 어떤 유엔 제재 해제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북한이 이제 금강산 뭐 철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한테 제안을 했었죠. 그러니까 외화벌이가 좀 급한 상황이고 경기도 안 좋고 북한을 유지하는 상위 계층에 대한 이런저런 배려도 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체제 자체가 오래 가면 자기한테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 좀 개방을 해서 달러벌이를 좀 하고 싶고 당장 우리나라랑 가능한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은 어떤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좀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을 해줬으면 어떤 남북 협력도 되고 북한 정권도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뭐 대북 제재가 이건 할 수밖에 없다 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결국 그 돌아오는 게 이제 뭐 노죠. 뭐 상당히 그 북미 관계가 옛날식으로 다시 회귀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얼마 전에 트위터 기사가 있었는데 참 암담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북미 탄핵 이슈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또 그가 1+1 북한과의 북미 대화 아니면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올 수 있으리라 뭐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 이제 뭐좀 기사에 어떤 신빙성이 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북한에도 뭐 인구 문제, 인구 감소가 뭐 심각한 모양. 어떤 국가적으로 뭐 베이비 데이스, 아기의 날 뭐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하고, 2명 혹은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진다면 정부가 뭐 추가적으로 뭐 배급을 뭐 더 준다던가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좀 그런데 김정은 말하는 게 이렇게 보면 김정은이 어떤 그의 어떤 그 하부에 있는 뭐 정보 뭐, 뭐 통신 요쪽 조직을 활용을 해서 트위터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자, 오늘도 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